누군가를 10년 만났어도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내면에는 단 한 번도 닿지 못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깊이를 보려면 성격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숨겨진 무의식을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겉포장을 뜯어내고 진짜 자아를 만나는 6가지 질문을 공개합니다. 이 질문 끝에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질문들은 절대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들의 진짜 힘은 먼저 내 자신에게 던져볼 때 나옵니다. 저도 이 질문들을 직접 받아봤습니다. 영상 대본을 쓰면서 저 자신한테 먼저 던져봤거든요. 쉽게 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질문 앞에서는 한참을 멈춰야 했어요.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닿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심리럽다 채널 시작합니다. 구독 좀 해주면 안 되냐? 구독해줄 수 있잖아.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 가장 자주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어린은 흔히 사람을 알기 위해 요즘 어때? 취미다 뭐야? 같은 현재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가장 이른 과거로요. 어린 시절 반복해서 느꼈던 감정은 성인이 된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배경이 됩니다. 외롭게 자란 사람은 사람이 가득한 파티장에서도 혼자라는 감각을 먼저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자란 사람은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도 본능적으로 위협을 먼저 찾아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채워진 정서적인 밑그림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왔어요. 행복하고 따뜻했다고. 아버지랑 목욕탕에 가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때를 밀어주고 나서 나오면서 둘이 바나나 우유 하나씩 마시던 그 순간. 말 한마디 없어도 따뜻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제 안에서 가장 안전한 감각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떤 감정이 가장 자주 있었나요? 그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아무 이유 없이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처음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 멈춥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이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핵심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꼭 극적인 사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혼자 넘어졌던 순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았던 그 따뜻함, 혹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었던 밤. 오히려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게 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그 장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재생한다는 것은 그 안에 아직 충분히 처리되지 못한 정서적인 부채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한테 이 장면은 꽤 무거운 시절이에요. 취업 준비를 하던 때 친구들은 하나 둘 합격 소식을 전하는데 저는 계속 떨어지던 그 시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요. 그 감각이 요즘도 가끔 불쑥 올라옵니다. 뇌가 아직 그 감정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장면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대답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아래를 한 단계 더 파고듭니다. 그게 왜 무섭나요?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끝에서 진짜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한참 멈췄어요. 취업이 안 되던 그 시절 가장 무서웠던 건 실패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때를 밀어주고 바나나 우유 사줬던 그 사람한테 내가 짐이 되는 것. 그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을 한꺼풀 벗겨보면 결국 그 안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대상이 타인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을 계속 점령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독립선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질문 앞에서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내면이 자유로운 건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살면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항상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있게 된다거나 좋은 기회가 생기면 꼭 스스로 망쳐버리는 패턴. 심리학에선 이를 반복강박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려는 본성 때문에 생깁니다.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이 어떤 면에선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도 이 질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운동을 몇 번이나 시작했는지 모르거든요. 매번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헬스장도 끊고 루틴도 짜고. 근데 어느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흐지부지 끝나죠. 운동만이 아니에요. 취업 준비도 여러 가지 도전도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의지 부족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패턴이었다는 걸 이 질문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사람들은 크게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쪽은 눈을 돌리며 서두러 화제를 바꾸고 한쪽은 오히려 더 조용해지면서 깊어집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고. 저도 가끔 생각해요. 죽음이란 게 뭘까 하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무겁게 끝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죽기 싫다. 그러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더 붙잡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 번쯤 진지하게 앉아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오늘 6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 자꾸 떠오르는 기억, 가장 깊은 두려움, 아직 용서 못한 마음,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 저는 오늘 아버지랑 목욕탕에서 바나나 우유 마시던 기억을 꺼냈고 취업이 안 되던 시절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운동을 수도 없이 시작했다가 그만뒀다는 것도요. 부끄럽지 않냐고요? 오히려 이걸 꺼내고 나서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 질문들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닿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6개의 질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나요? 그 질문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일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